이제 오늘 여기서 밤새야 돼.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입니다. 사회 이슈로 세상 읽기 10번째 시간. 오늘은 공간의 미래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이 저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간의 전문가 입장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특히 어떤 국가 소유의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제시한 점이 굉장히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쉐어하우스 있죠? 공유주택. 네. 쉐어하우스에 사는 것은 성실한 소장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월세를 산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농으로 전락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러한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참신했습니다. 아, 네. 쉐어하우스에서 깜짝 놀라셨군요. 네, 그러면 하루는? 저는 이 책의 저자를 TV 알쓸 신작에서 셜록 현준이라는 이름으로 이 저자를 먼저 만났고 그때 그 프로를 보면서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축가도 있구나.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거가 우리가 그냥 건물이라는 거에서 확장을 해서 사람과 자연이 같이 조화로운 공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걸 인문학적으로 해석했다는 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사실 건축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권력, 그다음 인간의 욕망, 인간의 시기심 이런 것들이 공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현준 교수를 왜 인문 건축학자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 많이 맞아요. 느꼈어요. 네, 많이 느끼셨죠? 네. 네. 종교에 대해서 쓴 부분도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었다.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유현진 교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집, 학교, 그다음에 공원, 또 DMZ, 한두 가지 분야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공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와닿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자율주행 로봇 전용 지하 물류센터를 건립하면은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하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언급한 것을 이렇게 해요.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웠을 때 이 부양책으로 100조 이상의 돈이 이제 투자가 되었대요. 맞아요. 그런데 서울에 이러한 지하 물류센터를 이렇게 건설하게 되는 30조 원이 든대요. 맞아요. 이것을 이제 수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수백억의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이게 참신했고, 그렇게 되면은 지하로 물건이 다니고 지상 공간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어떠한 그 공동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간다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는 방송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지하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 다니는 시간 네. 사이의 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을 때 혹시 좀 부작용이라든지 걱정되는 측면은 없었어요?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수적인 산업에, 이런 새로운 산업이 이렇게 창출될 수도 있지만, 기존에 화물 운송을 하고 계시던 분, 그 운송 사업을 하시던 분들에게는 좀 막대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도 조금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아무튼 아이디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키려고 했다라는 부분은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네. 하루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로망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였어요. 40년 넘게 주택에서 살았거든요. 40년? 네, 오. 40년 주택에 살다가 드디어 아파트로 딱 이사를 가게 됐는데 굉장히 편리하죠, 아파트. 근데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운 거. 예를 들면은 비가 오는 날 처마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 그리고 마당에 포도나무, 감나무, 석류나무가 있었는데 이런 나무들을 제가 직접 접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얘기 나와요. 마당 같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 나오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뭐 이렇게 집 안에서 있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감금이나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데 만약에 주택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를 지내는 거하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이 코로나를 견디는 거하고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에 다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당 같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라면은 훨씬 그런 것들을 더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또 책에 보면 그런 발코니 아파트의 사례들이 외국의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사례도 좀 나오고 본인이 설계한 부분도 나오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앞당겨져서 좀 더 대중화되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직접적인 어떤 사례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기 위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에서 그 발코니가 차지하는 부분을 좀 빼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간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사는 공간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그런 방식의 그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온라인 소통 방식이 싫어요. 이렇게 컴퓨터 앞이나 이렇게 스마트폰 앞에 앉아 있으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드는 생각이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온라인 방식의 소통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이제 온라인 소통 방식을 할 때 저희 집을 온라인 소통 방식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꾸며놔야겠다. 줌 미팅하는 방을 만들자. 아니 미팅을 하는 방이든지 어쨌든 그 공간을 좀 할애를 좀 해놔야겠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가족은 누구나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가 끝나면은 대면이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역시나 비대면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집 공간에 비대면을 위한 그런 공간을 좀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네, 하루는요? 네, 저는 평상시에 느끼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 학교 공간이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000명의 학생에 맞춘 1000개의 교육과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교육과정도 중요한데 저는 머무는 공간, 학교 건물이 가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좀 많이 회자가 됐던 이야기인데 학교하고 교도소하고 군대 건물이 똑같다. 들어보셨죠? 네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벌 주는 감옥과 그리고 군인을 양성하는 군대.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공간에서 갇혀서 자라는 거잖아요. 양육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학교 건물을 무조건 1층으로 짓고 그 공원 안에 학교가 들어가게.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 외국 아이들 드라마 보면 쉬는 시간에 아이들 교실 밖으로 나와서 놀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앉아서 교실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면 바로 공원에 나와서 아이들이
놀 수 있고 또 수업이 되면은 들어가고 모든 학교가 다 1층에 넓게 평면으로 공원과 함께 될 수 있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학교와 더불어서 저는 직장 얘기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전 직장도 사실은 바꾸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느 틈에선가 정말 의뢰도 나오지만 네모난 틀처럼 생겼잖아요, 모든 게. 그런데 저희가 학습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배우는 공간들은 금방 하루가 말한 것처럼 창의적인 공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의적인 공간. 그래서 그 자체 그 안에서의 효율성이나 능률성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공간이 보여주는 공간의 미,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갔을 때 다양한 생각을 담을 수 있으면 교육의 효과가 훨씬 더 높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의 능률도 높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지금 시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있는 직장도 그 순서에 따라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집이나 우리가 사는 그 생활터전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또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측면도 많고, 그게 무슨 얼마나 우리 생활과 큰 관련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정말 장점은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줬고,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비어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얼마나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눈 이야기 말고도 이 책에 다양한 어떤 분야 이야기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우리 미래의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